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하세요. 한규 법제처장님, 네. 여기 오기 전에 의원회관에서 나오시던데 거기 왜 가셨어요? 거기 우리 파견 누구 만나셨어요? 한 만당이 아니고요. 거기 우리 거기 왜 의원들이 있는데 친윤 의원들하고 아직도 잘 지내세요? 처장님, 행정부 법제사무 통화라는 기관의 장으로서 자, 윤석열 화면 올려주세요. 비상계엄 선포,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났습니다. 화면 올려주세요. 안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파면 결정에 대해서 본인이 전부 동의하십니까?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난 것에 대해서 뭐 인정하고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윤석열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시죠? 헌법재판소는 그 단심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서 이제 현실이 규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건 동의 안 하십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 당연히 승복하고 그걸 전제로 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에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 이 위헌이라는 결정, 최상목 대행이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한 것이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따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 헌법재판소에 그럼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맞답변을 지금 좀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마은혁 임명해야 된다고 발언하셨습니까? 임명을 하는데 상당한 기간 내에 한다는 것이죠. 뭔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때부터 언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뭔 상당한 기간입니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서 위헌 결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제대로 보자도 못하면서 그리고 본인의 40년 친구 윤석열의 징계 소송의 대리인으로 해준 보훈으로 법제처장 하시면서 윤석열 정부의 법제를 본인이 보좌하셨는데 저렇게 내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본인은 책임 없으시다고 생각하나요? 의원님,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제대로 보좌하지. 제 질문의 취지를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을 하세요. 하겠습니다. 취지를 답변을 하시라고요. 취지를 묻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원님,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인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본인이 사퇴할 생각 없습니까? 법제처장. 의원님, 그리고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서 고사할 생각 없습니까? 본인 후보자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본인의 친구 법제처장으로서 윤석열을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그 책임을 지고 헌법재판관 고사하고 법제처장 사퇴하는 것이 맞습니다. PPT 올려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덕수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대통령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자제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일관된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3개월 전에 그렇게 말해놓고 지금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으로 지명을 했어요. 본인이 재판관 임명은 또 하지 않았. 3개월 전에 안 하는 이유로 그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한 말을 기억도 못하면 문신이라도 새기세요. 메멘토라는 영화에 그렇게 나와요. 기억 못하면 문신 새기는 걸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저 내로남불 발언 재판관 지명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 총리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을 때는 직무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고인 시대였고요. 이번에 하신 결정은 이제 탄핵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거리가 된 상태입니다. 한덕수 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이 있습니까? 국민 대표성이 있습니까? 무슨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를 한다 그래요. 한덕수
한덕수 대행이 그러면 비상계엄도 선포하고 전쟁도 선포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대통령 고유 권한을. 법제처장으로서 똑바로 보좌를 했어야지 윤석열 내란행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올 생각을 합니까? 욕심이 과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지금 누구한테 질의했죠? 네, 이완규 처장님, 네. 1분 한도 내에서 답변을 혹시 못한 거 있으면 하세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지적하시는 말씀은 제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잘 새겨 듣겠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저의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그런 거를 쭉 들으시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제가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문제는 좀 그걸 가지고 질문을 좀 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물론 제가 윤 대통령하고 대학 때부터 친구 사이였던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제가 다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법제처장으로서 보좌하셨잖아요. 법제처장으로서. 자, 제가 언제 개인적인 질문했습니까? 자 마무리하고요. 본인이 상대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자, 네, 됐고요. 잘 유념하겠습니다. 네. 많은 재판관님이나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 위헌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직무유기의 공범이에요. 직무유기의 공범이 어떻게 헌법재판관으로 나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저 이완규 처장님, 예. 뭐 기왕에 이렇게 박은정원 질의 과정에서 본인 신변에 관한 것도 뭐 했으니까 그것도 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기사 보니까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피의자 신분이다.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조사를 해서 만약에 기소가 되면 헌법재판관이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건 기소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본인이 판단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는 문제죠. 지금 사실은 헌법재판관 지명 자체를 저는 동의하거나 인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지명자 신분인데 피의자다.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거예요.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뭐 저도 잘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어떤 단체 또는 제가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는 아마 공수처에다가 고발된 건 우리 민주당 쪽에서 고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사받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고발된 사람이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문제는 기소가 됐을 경우 어떻게 할 거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떳떳하면 휴대폰 왜 바꿔요? 휴대폰은 왜 바꿔요? 가족은 출근되시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조용히 해주시고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본인이 뭐 해명할 게 있으면 해명하고. 그래서 저는 피의자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자 신분도 적절하지 않지만 기소가 됐을 경우는 이거 심각한 거 아니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글쎄요, 어쨌든 저는 그거는 전혀 기소될 만한 그 일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소가 된다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예. 아니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 위원장의 제지에 따르지 않으므로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충분히 대화들 하세요. 그러면.
자, 이제 그만하시겠습니까? 네. 김기표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기표입니다. 권한대행 헌법재판관을 임명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상정돼서 처리가 됐는데요.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권한대행 임명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 그 다음에 야 헌법에 이거 못하게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질문도 있고. 어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지명목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법조인의 상식으로서 대통령 지명 몫은 실제 대통령이 하는 것이지 대행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고 오늘 다른 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님들이 얘기할 때도 설마 내심으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생각을 여전히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란 놀이라든지 민주당이 국민을 뭐뭐뭐로 보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은 참 듣기 민망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덕수 총리가 하는 걸 보면 계속해서 막무가내로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는 법안을 내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이후로 저지른 일들로 인해서 대한민국 법전이 거의 산높이만큼 쌓이게 생겼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를 안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을 하니까 모든 법에 이렇게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를 지금 규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통과된 법도 그런 취지죠. 오늘 법무부 차관님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네. 그 헌법재판관 어제 총리가 지명할 때 혹시 한덕수 총리가 의논을 하던가요? 법무부 차관이면 뭐 정부의 법률 보조 논의를 하는 분이니까요. 어떻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을 하셨고 사전에 제가 건의를 한다거나 상의하거나 의견을 냈습니까? 의견을 냈어요? 의견 내는 사항은 아니었고 그 발표하시기 전에 이러이러한 경위로 하게 됐다라고 국무위원들과 정부위원들 상대로 설명을 하고 2024년 12월 26일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위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또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 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 질서의 또 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어제 갑자기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겠다고 하는데 법무부 의견도 안 듣던가요? 예, 그 부분은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고리와 사고의 차이점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헌법재판관 총 9명 임명할 때 국회의원 3명과 대법원장 지명 3명 몫은 국가 원수 자격에서 임명하는 반면에 그렇죠. 이 3명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임명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한덕수 대행이 3명을 지명한 것은 행정부 수반의 자격으로서 그렇지 부분이라서 않죠. 그거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측면. 그거는 진짜 차관님의 독자적인 학설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지금 거리와 승계를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법제는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고 국무총리는 그 대통령 임명합니다. 국회 동의를 받지만 그런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으로 파면이 되면 잠시 기간만 과도하게 대행 체제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서 가는 거고 미국처럼 정부통령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부통령까지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을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죠. 그렇다면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이 뽑힌 권력이기 때문에 그 할 수 있는 권한범위 굉장히 넓은 것이고 파면에 대해서 대행만 하고 정부를 과도적으로 이전시켜야 되는 그런 역할만 하는 총리는 당연히 관리 업무만 하는 거죠.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이 보장된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세요.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그 고리와 사고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측면이 오히려 대통령이 지금 파면되지 않고 있을 때 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 파면된 상태에서는 다음 정부를 위해서 준비한 역할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좁게 권한을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사고의 경우에는 탄핵 심판이 계속적인 경우도 포함되는데 탄핵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은 배제 못합니다. 그러면 복귀할 수 있는 대통령의 의존과 다른 결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자제해야 된다는 것이 사고 시에 그러니까 나타난 부분인데 고리의 경우에는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설상으로도 적극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박준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가운데중 물결랑 중랑구 앞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동토에서 봄이 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난도질해 가며 수백 번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법으로 이재명 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대통령 후보였을 때 권한까지 박탈해서 아주 짓밟아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허위였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봄은 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이것은 국민이 저항해 주셨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덕분에 그런 국가의 긴급발동령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었습니다. 너무나 다행 아닙니까? 자, 법제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구죠? 예, 대학교 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왜 불법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통령의 권한을 가졌는데 검찰을 이용해서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해놓고 왜 불법 비상계엄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부인이 포토라인에 서는 것을 막으려고, 명태균 특검법을 막으려고, 그리고 노상원 수첩을 보니까 장기 집권하려고, 이러니 헌법재판소 8대 0으로, 아니 40대 0으로 파면시킨 겁니다. 저는 법제처장이 살아온 삶에 비추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제가 그런 그 법제처장으로서 근무하면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죠?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후회스러우셔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이 그러는 건지. 우리는 여와 야가 있습니다. 정치적 대립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린 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정영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 재판관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만장일치로 정리해 주었습니다. 안 그러기를 바랬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많고 헌재를 가루를 내버리겠다고 했던 자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나는 법제처장은 그 이야기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 제가 아침에도 물었지만 법원행정처장님, 대통령이 지금 있습니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몫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학설적인 견해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확인하기로는 아처분 신청이 현재 접수되어서 재판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요, 대통령이 없어요. 그것도 파면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를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잘 준비하는 게 맞지. 그 사이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요. 가처분, 뭐 권한쟁의 이런 거 다 빼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인간의 도리로요. 안 맞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마은혁은 임명하는 게 맞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라고 명령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명하지 않던 자가 이제 대통령이 파면됐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시켰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해서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몫을 임명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자리에서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답변을 못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현재 있는 8명의 재판관에게 물으면 전부 다 안 돼! 라고 말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이렇더라도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날 끝나요. 우리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끝나면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해 주는 겁니다. 임기를 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직무를 수행하는 일, 그동안 우리가 불비한 게 맞지 않습니까? 박기승 의원님 말씀처럼 독일, 오스트리아, 우리가 헌법재판소법을 빌려온 나라 전부 다 그렇게 직무를 대신해서 수행합니다. 임기가 끝나도 다음 후임이 올 때까지. 맞지 않습니까? 딱 독일과 오스트리아 두 나라에 맞춰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 나라 입법내에 따르면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실제로 이제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답을 해주셔요. 금방 독일, 오스트리아는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해서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그 이전 헌법재판관이 직무를 수행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 계속하는 걸로 독일 그 기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독일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과 독일 기본법. 네, 예, 독일 기본법 예,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법 그리고 등등에는 헌법재판소법에 되어 있고 독일은 기본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무모한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은 지금 만든 법이 아니라 벌써 1월, 2월에 만들어진 법이고 2016년에 이 법은 박용진 의원, 소병훈 의원이 했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법을 제대로 보충해내지 못했을 뿐이다. 라고 해서 지금이라도 그 법을 빨리 전체 회의에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서 더 이상 논란이 없게 하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헌법재판소 관계자로서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완구 법제처장님, 네. 제가 사퇴를 촉구하자 임명권자인 한덕수 대행의 의견을 존중하겠다 하셨죠? 네,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한덕수 대행은요, 월남에서 살아 돌아온 김상사가 아닙니다. 한덕수 대행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고 결정을 받고 복귀했죠. 언제 헌법재판관 내정 통보 그리고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구체적인 거는 정부 의사결정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이니까 뭐 말씀드린 건 적절치 않고요. 네,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아요. 통보를 받은 거는 아니, 무슨 그게 무슨 국가 기밀입니까? 그저께입니다. 네? 언제 받은 받았어요? 것은 언제 받았어요? 통보를 받은 것은 그저께 예? 받았고요. 예? 그저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발표되기 전날 월요일 날 받았습니다. 아니, 월요일. 전날이 언제예요? 월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이죠. 예? 4월 7일 날 받았습니다. 4월 10일 날? 7일이요. 4월 7일 날 이번 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3월 24일 날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소에 의거해서 대행으로 복귀를 했고 3월 25일 날 이완구 처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복명동에 근저당권 설정을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아 그거는요. 그게 위원회 일치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것은 한덕수 대행이 복귀하자마자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했고 그러니까 25일 날 이렇게 근저당 설정권을 깔끔하게 정리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건 뭐예요?
답변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그 3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던 그 대출금인데 그 대출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출 만기가 됐고 그 대출을 처음 받을 때는 제가 변호사로서 사업자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자 대출을 받은 거였는데요. 제가 법제처장 되면 이제 사업자 등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자 대출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처장 네 5.18 유공자죠. 맞습니다. 예? 5.18은 전두환, 내란, 쿠데타 주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학생으로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유공자로 인정받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분이 전두환의 내란과 윤석열의 내란은 어떻게 다릅니까? 윤석열 내란은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가 8명 만장일치로 규정을 하고 파면을 했어요. 또 법제처장은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의 대화에서 합리적으로 인사를 해라고 인사권 돌려주라는 얘기도 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이러한 일을 한 노무현 대통령의 초대 국무총리가 한덕수입니다. 한덕수 대행이에요. 또 처장께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도 있고 김건희 변호사도 있고 장모 최은순 여사 변호사도 있고 소위 집사 변호사 아니에요? 그 의원님 그리고 우리 법사위에 나와서 법제처장을 간두면은 사인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네, 그렇게 말씀.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 존경을 받고 국민적 신뢰를 받는 8명의 헌법재판관 중에는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진보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만장일치로 내란에 대한 수개를 파면했습니다. 만약 처장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면은 저는 6년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제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연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내란 수계 변호사도 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저자 변호사도 하고 최원순 양평고속도로 변호사도 하면서 한편 내란 동조 세력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 피의자가 내란 동조자가 어떻게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말씀을 하면은 사양을 했어야지. 그것을 받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는 애국심을 가지고 처장이 일생 동안 있었던 법조계의 권위를 위해서도 스스로 자퇴를 해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의원님께서 그 주시는 말씀은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윤 대통령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변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징계 사건만 변호했을 뿐이고요. 장모님이나 뭐 김건희 여사나 그쪽은 저희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또 윤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에서 8대0으로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파면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그건 결론이 나는 사건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미 파면됐기 때문에 그건 파면된 대로 해서 이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다른 의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법과 양심을 위해서 재판한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친구 최측근 윤석열의 반란에 대한 책임을 저는 처장께서도 지고 헌법재판관을 사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완규 처장님,
헌재 만장일치 판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거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은 그대로 집행되고 그대로 진행돼야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그게 의견을 말씀드리지 승복한다 이런 뜻입니까? 헌법재판소 판결은 승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뭐 그러니까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재판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승복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완규 처장은 승복한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한다는 말을 안 하고 있죠? 그거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없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